안녕하세요. 박식TV의 박봉식입니다. 오늘은 왕 초보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분들을 위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이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울고 웃는 분들이 많습니다. 웃는 분보다는 우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프레젠테이션 능력만 있다면 성공은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들 하시죠? 맞습니다. 정말 발표 능력만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무난히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왕 초보들. 저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해야 되겠죠? 두 번째 PPT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발표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 기획자 따로 있고 PPT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발표하는 사람 따로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발표하는 사람이 많이 힘들어요. 기획, PPT 작성, 발표. 여기에 발표하는 사람이 다 참여를 하는 것이 실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정말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획. 기획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 전체 그 구성 가운데서 4분의 3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이 얼마나 고민이 깊어지고 또 힘드는지 알 수가 있겠죠. 기획 단계에서 처음에 생각할 것이 컨셉을 잡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알기 쉽게 컨셉을 잡아놓고 두 번째는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료, 그 컨셉에 맞는 자료 수집이나 또 이런 정보를 분류해 가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카테고리는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관심이 많죠. 그래서 미세먼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고 치면 카테고리. 맨 처음에 저는 배경이 뭔지 설명하고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왜 생기는지 원인 두 번째. 그 세 번째는 미세먼지의 문제점. 왜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비상조치가 필요한지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프레젠테이션은 내놓아야 됩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고 이거를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부분까지 정보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이렇게 저는 6가지 카테고리를 오늘은 말씀을 드렸네요. 맨 처음에 배경, 원인,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예산,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이렇게 카테고리가 정해지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해서 분류하면서 기획서를 작성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획 부분입니다. 이제 이 기획서를 가지고 PPT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죠. PPT 자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기획서에 맞는 도표나 이미지 그림 그리고 아이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사실 이 이미지나 아이콘 찾지 못해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만들려고 하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만들 재주도 잘 없는 거예요. 특히 초보자들은. 그래서 제가 PSD나 벡터, 픽토그램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 무료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자막이 흐르고 있죠. 네. 요곳에서 이제 이미지나 아이콘 자료를 다운받아서 PPT 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출처나 사이트명은 필히 기재를 하셔야 되죠. 근데 요즘은 그 PPT 만들 때 텍스트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되게 이런 무료 사이트에서 받은 그 이미지나 아이콘 이런 거에서 한 카테고리당 많아야 2-3개 아니면 1개 정도 띄워놓고 발표자가 거기에 맞는 설명을 하는 추세죠. 자, 여기까지 PPT 자료 그리고 기획력 2가지 말씀드렸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지막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발표. 네. 이 발표자는 사실은 기획과 PPT를 같이 함께한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기획 따로 하고 PPT 만드는 사람 따로 하고 발표자 따로 돼 있으면 마지막에 발표하는 사람이 많이 힘듭니다. 처음부터 발표를 하는 사람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해야 되고, 아니면 본인이 능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스톱으로 다 해낼 수 있지만 요즘에는 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하려면 첫째, 저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으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죠. 현장에 가서 현장에 내가 서 있을 무대, PPT 띄우는 장소, 그리고 청중의 숫자, 그 공간의 크기 이런 것들을 미리 발표자는 한두 번 발표 현장에 다녀오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래야만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를 갖고 단상에 올라가면서 복식 호흡을 혼자 셀프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안정시키고 단상에 올라가면 청중을 보면서 미소를 띄우고 자세는 반듯하게, 그러면서도 정중하게 이제 발표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상에 올라가서 데스크가 앞에 있다면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데스크가 없이 무대 중앙에 서서 할 때는 중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럴 때도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발걸음, 그 걸음 숫자까지도 다 자기 전략에 들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왕 초보들은 더욱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발표를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도표나 수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 중간중간에 앞에 설명한 것을 요점을 정리해주고 넘어가는 센스가 중요합니다. 청중들은 물론 열심히 집중해서 경청을 하겠지만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발표한 내용을 중간중간 요점을 정리해주고 넘어가면 더 경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의를 집중하려면 한 번씩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그런 센스도 중요하겠습니다. 계획과 PPT 작성이 딱 끝나고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열심히 기획하고 열심히 PPT 만들었는데 정작 발표에서 무너져 내리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속은 떨어도 용기 있는 척 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긴장을 풀지 않고 발표를 한다면 멋진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